안녕하세요. 배윤정입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혹시 우리 아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다거나 주변으로부터 참 산만하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자극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들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치료하는지 한의학 박사 정앤규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첫 해부터 지금까지 소아 비염과 소아 아토피에 관한 내용 들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그 소아 문제 행동은 네. 요즘 흔히 많이 말씀들 하시는 가행 행동 장애, 네. 자폐증, T, 네. 또 애착 장애, 뭐 동생을 때린다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보고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소아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행상학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이제 그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이제 요즘 그 신혼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클 때는 그때는 제 어릴 때는 동네에 이제 같은 시족이 있으니까 가서 그냥 놀면은 그런 줄 저도 알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직장에 다 가고 집에도 이제 핵가족이 돼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애들이 이 어머니나 아빠가 잘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는 그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문제의 그 형상 치료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의 특성을 살펴보면은 소아는 이렇게 생존이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젖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바깥 어떤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겁 없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또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크면은 이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느냐가 이제 소아 양육의 그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에서 큰 어떤 그 역할은 애가 생존을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성이나 이런 것을 키워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애가 스스로 이제 어떤 자기 자아를 형성해 가지고 성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애가 어떻게 커가는가를 보면은 어려서는 이제 돌 때까지는 대체로 기다가 앉았다가 다음에 서가지고 걷고 하는 게 돌 때까지의 문제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한두 살까지는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 3세까지는 이제 스스로 뭐를 하려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내가 그걸 해야지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자기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부터 6세까지는 자기 불만스러운 거 하기 싫어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 4살 때 그 애의 습성을 잘 길러야 하는 시기입니다. 4살 때 지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만 4세니까 5살이죠.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보내는데 그때 그 사회성을 잘 발달시키면서 그래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할머니가 집에 본다고 그냥 있다 보면 사회성이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애하고 놀면서 어떤 규칙도 지키고 이런 것을 교육받아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 키우는 하초의 물주기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습니다. 하초의 물은 어떻습니까? 많이 주면은 상하고 또 안 주면은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물을 줘야 될 정도로 애는 어떤 획일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애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어머니들 보면 이제 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애 키우는 거는 옛날에는 같이 대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쉽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리 못하니까 뭐 인터넷도 보고 책도 보고 하지만은 그게 획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사실 애 키우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중간에 낳으면은 엄마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사회라는 틀도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 애가 어떻게 튼튼히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엄마니까 저는 엄마가 그 애 키우는 CEO, 애 키우는 사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나도 어렸을 때 저래야지 하면서 저랬지 하면서 나를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아이고 애를 키워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힘들어 했는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딸이나 키우고 그렇잖아요. 네가 한번 애 낳고 한번 아주 지내봐. 똑같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죠.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를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애 키우는 게, 희생과 봉사가 되지만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저도 애가 이제 3명이 크고 나는데 지금 커보고 나니까 그래도 그때 그 애 키울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이제 자기 결혼해 나가면은 이제 둘이 있으면 우리 흔히 정막강산이라 하죠. 애가 울고 그때가 행복할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 또 그분들도 그런 시대를 지내봐야 제가 그 말을 하든가 이해를 하죠. 지금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되려고 하면은 체력도 진짜 있어야 됩니다. 애 보다가 지쳐가지고 애를 못 보니까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강해야 되고 그리고 애 육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내가 안 되면은 시어머니나 뭐 친정이나 또 친구라든가 이런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공주가 왕자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집에서 공주처럼 크다가 어느 날 내가 왕자 키우는 도우미로 변신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애가 이쁘지만은 내가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빠, 엄마를 보면 애들은 그 엄마를 편한 친구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실 육아는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빠는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게 이제 이 엄마, 아빠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데 애들 그러잖아요. 그래, 애들 보고 엄마들이 그러죠. 네가 나를 보고 친구로 대하냐 그러잖아. 사실은 친구를 대하는 그게 애가 정상적으로 큰 거죠. 물론 너무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은 꼬마 때는 애기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죠. 애들은 친구인 줄 알고 하잖아요. 엄마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 정도로 애는 친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양육을 해주면은 첫째 여기처럼 지능도 높아지고 어휘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사회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 무등도 태우고 같이 다니고 뭐 저는 이제 이 막내둥이하고 뭐 전에 씨름을 하고 그랬는데 하면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꼭 져주라고. 이기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져주고 다음에 한번 이겨주고 어떤 데는 저하고 같이 놀자고 하면은 뭐 이렇게 윷놀이처럼 하면은 이제 어떤 게임은 잘해요 꼬마들이. 쟤하고 이제 하면 제가 지면은 그 재미에 계속 하자게. 쟤도 이제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냥 그만두자고 하죠. 그러면 이거 얼마 딴 거 줄 테니까 같이 놀자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애들하고 그렇게 놀아줘야 되는 게 정상이구나 이런 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빠 양육이 꼭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으니까 아빠가 뭐 회사 갔다 오면
일정 시간은 애하고 뭐 씨름을 하든가 또 이런 게임을 하든가 이런 걸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아빠들이 피곤하다 그냥 눕고 그러면 그 애들하고 난 소외가 되면 애가 이제 아빠를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아빠가 육아를 참여하면 엄마들이 이제 그 약간 역할을 분담도 해줍니다.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리고 좀 서툴더라 해도 이런 게 핀찬을 주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저귀를 갈면 아이고 기저귀도 굉장히 잘 가르준다고 그렇게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할 줄도 모른다고 자꾸 핀찬을 주면 두 번 다시 하기도 싫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엄마가 회사 사장 같으면 사원을 잘 따둑거리듯이 아빠한테 그거를 요구를 잘 해야 되죠.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이제 너무 애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갔다 오면은 그 일정 시간에 애하고 즐겁게 놀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면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애하고 노는 시간에는 뭐 이렇게 뽀뽀도 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그래줘야만 애가 정상적으로 크는 거죠. 그때 그 친밀감이 애를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 이제 엄마 있고 아빠가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육아의 주도자는 엄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이제 그 주도를 잡으면은 애가, 할머니는 조금 잘 못해도 그냥 감싸주고 그러는데 이 훈육 지도를 하려고 하면 엄마 말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할머니가 모른 척하고 피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잘못하면 딱 눈치가 있잖아요. 애들 눈치가 백단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는 거죠. 아, 꾸중 들으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런 선에서는 모른 척하고 피해줄 때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안 잡히니까 이게 엄마가 나중에 애 키우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이쁠 때는 이쁘지만은 또 이 가르칠 때는 엄마를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친정어머니하고 저 딸하고 우리가 이제 애 키우면서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네가 키우라 나는 간다 하고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이 애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울 것인가, 그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회도 이렇게 많은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데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아, 제가 그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놀이방에 이런 데 가면 뭐 별 배운 게 없다고 그냥 안 보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사회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놀이터에 이제 가니까 조금 큰 애들이 막 욕을 하니까 애가 보고 배우는 게 그냥 욕을 배워가지고 집에 오는데 부모한테도 막 욕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려 두면 거기에 지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꼭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또래 집단하고 어울려야 할 때는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육아 원칙을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제가 말을 지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말을 지었는데, 중대하게 할 일은 노는 일과 칭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대 놀일 칭찬 약이라고 되는데,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낳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아이하고 즐겁게 놀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이제 할머니나 그 엄마가 어느 자기 나름대로 애 키우는 원칙을 정해 키우고,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를 항상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 약속은 꼭 지켜줘야 돼. 약속했는데 엄마 좀 잠깐 나갔다 올게 했는데 한 3시간 돼도 옷 안 하고, 그러면 아, 우리 엄마는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그럼 크면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게 인식이 들어가면 애가 성장에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여유 있게 뭔가 애가 하다가 좀 못하면 쳐다봐야 되는데 그놈을 못하면 그냥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가 스스로 하는 힘이 없어지죠.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그 시골에 자라면 이렇게 풀베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동네 어른들이나 그때마다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면 이게 배우고 싶는 거, 그게 신기하거든. 배우다 보면 손도 다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도 그게 그 배우는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들도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지. 그거 모른다고 큰 달라는 것도 아닌데 엄마들은 그게 처음 안타까워서 자꾸 해주다 보니까 애가 스스로 배워가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아원칙 1번에 아이 중심으로, 그래서 직장에 딱 갔다 오면 어쨌든 애하고 30분을 열심히 논다든가 이렇게 꼭 애 중심으로 하고, 자기 일하면서 애 그냥 옆에 있는 거는 노는 것도 아니죠. 근데 보통 마다 그렇게 한다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안 되면 좀 귀찮게 애를 보행기 태어났는데 너무 보행기를 많이 태워가지고 지금 뭐 한 6살 됐는데 허리가 이렇게 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그냥 보행기 태어났고 이게 걷는 운동이 안 되고 그냥 서버리는 운동이 되니까 중간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애가 약해져 빈 거죠. 그래서 그 치료하는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고 애는 애대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 애를 눈을 보고 이렇게 눈을 맞춰가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엉뚱한 데 보고 대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애들은 그 아빠가 신문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신문을 이렇게 탁 내려고 얼굴을 딱 보고 아빠 이렇게 맞댄다고 하잖아요. 그 뭐 보통 지금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신문 보고 남자들이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할 때도 항상 눈을 맞대고 그리고 애들한테 집중을 하면 애들이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를 압니다. 제가 그 막내를 키우면서 일부러 그 밤에 우는 걸 한번 관찰해 봤다고. 이게 밥 먹을 때 배가 고파 우는 울음하고 우는 게 다 소리가 달라요. 오줌 싸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우리 좀 의 소리도 그 좋은 말로 하는 거, 나쁜 말로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영어의 그 뉘앙스를 잘 모르면 calm이라는 말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되죠. 그리고 그 전라도 말에 거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거식이면 하도 무슨 말인가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애들도 울음 하나로 자기 표현을 다 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게 들으면 다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애들 행동을 한 3개월만 지켜보면은 애들 표현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는 이 만명통치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들하고는 굉장히 놀기를 좋아합니다. 애들은 뭐 무등 태우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뭐 씨름하는 것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 막내하고는 뭐 어떤 씨름도 많이 해가지고 잘 안 지는 듯이 하는데 그게 운동도 되고 애들이 신나게 아빠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좀 아빠들은 이게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애들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꼭 아빠들은 이렇게 많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빠 놀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남자들은 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그 꼬마들은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다음에 요 나오시겠지만 그래서 많이 이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일가성 있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할머니하고 이게 엄마하고 둘이가 그 관점이 다르면은 거기서 애가 방황을 하는 거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꼭 그 일관성 있는 양육 자세가 필요하다. 칭찬을 많이 한다. 뭐 조금 못하면 그런 것도 뭐 할 줄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잘 했구나 그렇게. 뭐 좀 더 큰 애들 시험 치고 오면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성적을 잘 받았다고 막 엄마한테 자랑을 들고 오는데 엄마는 냉정하게 옆에 저 반 친구 애는 몇 점 받았니 이렇게 비교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말 자체도 우리가 칭찬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들은 항상 이게 어떤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려고 하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다 칭찬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사고가 바뀌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배우자 배려를 해줘.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애들 앞에 하지 마라. 그리고 출근한 남편 배려하기. 아침에 뭐 밥을 못 해줘도 아침에 잘 다녀라고 그 밖에 나가고 있는데 자기 피곤하다 그냥 누워 있으면 남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남편이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내한테 생각이 뭐 다른 모양이야. 그러면 애들 뭐 이제 협조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특히 애들 키우는 데는 서로 부부 간의 그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는 게 애들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는 말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남편을 우습게 열면 그 남편 협조받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꼭 그 배우자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학습지를 돌리는데 그 애가 그 학습지를 문제를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지 돌리는 그 선생님이 가니까 좀 이게 저 애를 어떻게 하면 그 좀 공부를 할까 열심히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애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그 애를 데리고 다른 집에 가면서 그랬답니다.
이 애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이 애는 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문제를 잘 풀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적이 팍 올라갔다고. 몇 집을 그려가니까 자기는 양심이 있을 거다니까. 그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성적이 좋게 나왔다는. 그러니까 남편도 잘 안 하지만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잘 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면은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배려도 그렇고 칭찬도 그렇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자라는 데 별로 없잖아요. 저도 학교 때 초등학교 생각하면 칭찬받는 것보다는 골마로 쫓아가다가 뺨 맞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다고.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받은 그 교육 그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꼬마들한테 제가 그러죠. 야, 우리 아빠 어릴 때는 그때 그 없으면 간식을 고구마 먹고 했지.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 라면 먹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시대의 그 베이스하고 우리가 살던 베이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 맞는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애 키우는 이런 것도 남한테 이야기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속 지키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디 나간다 이거 3시간 다니면서 잠깐 갔다 오면 잠깐이 3시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이런 이제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한 석 달은 엄마가 보다가 석 달은 이 할머니 집에 석 달은 할머니 집에 일하면 애가 불안해져.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불을 갖다 못 씻고 한다잖아. 이불은 보니까 매일 자기 옆에 있거든. 그래서 이불을 세탁을 하는 게 화도 못해가 이불을 하나 더 사놨고 다른 건 세탁소 보내고. 그 애들 보니까 이게 양육할 자기 마음에 불안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나 이런 것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있게 키우죠. 이제 보면 이제 애들 중에 뭐 예를 들면 10개월에 뭐 걸어다니는 애도 있지만은 뭐 16개월에 걷는 애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성량이 더딘 애도 있고 그렇겠죠. 말도 그렇고. 물론 이제 좀 약한 애들은 이제 한약적으로 보면 원래 약한 것을 도와주는 약을 쓰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게 무슨 병인가 너무 이렇게 그걸 치료하려고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행동이 좀 굼뜬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의 성량에 너무 획일화된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봅니다. 저도 주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로 안 배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학교 가니까 거의 다 배워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이 너는 한글도 할 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 배우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다른 애들은 다 한글 알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 그 다른 애들하고 맞춰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부모들이 너무 앞서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애를 좀 여유 있게 바라볼 거.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보면은 어릴 때 뭐 한 축이 어떤 분야는 뛰어나지만 어떤 분야는 그게 다른 애들 뒤쳐도 항상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8가지를 한 번 더 보면 아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잘하고 잘 놀아주고 그러니까 일가성 있게 키우고 칭찬을 잘하고 이제 배우자를 배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여유 있게 보고 이 8가지가 오늘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을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크고는 이제 키우는데 어떤 문제점하고 애의 체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2가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두돌이 돼도 못 큰다. 그런 체질적인 문제죠. 몸이 약하거나 그런 문제고. 근데 아까처럼 애가 너무 짜증을 낸다든가 그리고 막 동생을 때린다든가 그런 양육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양육의 문제에 보면 애착장애, 엄마가 안 떨린다 한다든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욕을 막 한다든가 그리고 동생을 때린다든가 또 소아 우울증이 온다든가 이런 것은 양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하면 왜 일으키냐면 첫째는 부모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뭐를 이게 좀 이제 억지를 부리면 뭐 사주거든. 그럼 다음에도 억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안 되면 조금 더 강도 높은 억지를 부리고. 제가 눈치를 100단이나 했죠. 딱 와서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먹게 되면 작전을 바꾸겠죠. 그래서 그 작전 애들 눈치를 보는 그 작전에 엄마가 현명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가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 내가 뭐를 못 해준 게 있는가, 뭐를 뭐 문제가 생겼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착장애는 주로 이제 낯가림이나 이런 겁니다. 엄마하고 떨어지기, 직장 가는데 떨어지기 싫다든가 이런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를 보면은, 문제점은 이제 원래 좀 까다로운 애, 그 다음에 가행보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어릴 때 너무 많이 아팠거나,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요 양육 환경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할머니 집에 3개월, 예할머니 집에 3개월, 이러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애착장애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불을 놔놓고 이불을 세탁도 못하게 하고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뭐, 인행을 옆에 항상 둬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의학적으로도 양육의 문제하고 원래 몸이 너무 약해도 이런 애착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서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우선에 애하고 많이 놀아줘라.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애정 표현, 애 친밀감을 통해. 그래서 간지럼도 태우고 뭐 뽀뽀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애들은 밥만 먹여준다 크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하고 잘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애가 이제 원하는 것을 엄마한테 부모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애가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 무조건 그런다고 하지 말라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보면은 욕할 때 약간 무시를 합니다. 욕을 해도 뭐 내가 욕을 해도 그 욕을 하면 뭐 그 관심을 갖고 뭘 해주면 그 항상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민 행동을 보이면 더 이제 강화를 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때를 써가지고 뭐 물건 사주면 다음에 또 때의 강도를 더 높이죠. 뭐 집에서 때를 쓰다 길에서 때 쓰다 막 그렇게 강도를 높인다고. 그러니까 아예 무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잘 못됐다고 하고, 그럼 나중에는 그거 해도 아무런 자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제 작전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애들하고 그 욕을 그 개선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좀 놀이터에 가서 형들이 매일 욕하니까 지도 모르게 욕을 한다고, 욕이 나쁜가 모르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동생 때리는 거. 이건 많잖아요. 이제, 좀 이제 한 3살 됐는데 동생이 태어나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만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엄마하고 있거든. 이게 엄마가 안 볼 때 가서 때리고 하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위에 행을 같이 놀아주는 시간을 딱 정해놔 놀아줘야 됩니다. 놀아주고, 그 다음에, 동생을 볼 때 오늘 기저귀도 좀 채워주라 하고. 그리고 그럴 때 칭찬을 막 해주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잘하구나. 그럼 동생이 이제 이뻐 보이고 자기도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또 그 애들이 거짓말도 한답니다. 동생이 옆에 있는데 이제 좀 애가 길만 하면 동생이 자기를 때렸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런 경우에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로 그 애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도 이거는 동생, 이거는 형거를 꼭 나눠줘야 된다. 나눠 안 주면 그 둘이 때문에 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아 우울증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거짓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저 친구들끼리도 막 언쟁도 붙이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저하되고 이런 문제점이 막 옵니다. 그리고 뭐 야뇨증 이런 신체 증상이 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러면 이건 왜 문제점이 오냐면 어려서부터 이게 너무 이제 학습을 너무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 뭐 감당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오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솔직히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뭐 학원에 이렇게 몇 개 되니까 힘들다. 이거만 다니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도
그 뭐 만일 5개 다니다가 2개 다녀도 잘 할 수 있거든. 자기 스스로 애가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이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엄마는 많이 배워야 공부가 늘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을 개선시켜야 되죠. 그리고 게임이나 인터넷 있는데 혼자 놀기를 익숙하면은 또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를 하다가 이게 그게 잘 안 됐다든가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전부 다 소아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신체 운동을 많이 시키라죠. 이게 애들은 같이 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애들 스트레스 나타나는 증상이 어떠냐면 키가 잘 안 큰다. 그리고 머리 이제 지능이 이제 이 사람 전에는 뭐 공부를 잘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잔명치레가 작고 뭐 몸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도 오고. 그리고 잠을 잘 못 자고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리고 틱 증상, 이게 뭐 일정한 근육을 떨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럼 알레르기 질환도 오고, 그리고 분리불안도 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뭐 들어받거나 이런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애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어머니나 아빠가 이렇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문제 행동, 한의학과 관련되는 거, 예를 들면 주의력 결핍장애, 자폐증, 틱, 그리고 몸을 잘 뭐 가누지 못하든가, 그 다음에 이 걸음이 좀 걷는 게 뭐 도래 대체로 걷는데 뭐 두돌이 돼서 걷는다. 이런 애들은 한의학이 거의 다 약하다 봅니다. 체질적인 원인을 보지 이것을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증내는 것도 있습니다. 애들 짜증내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이는 간이 좀 약한 애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깔끔하고 있는 애들. 애들인데 유난히 이제 깔끔한 애들, 뭐 손을 하루에 20번 씻는 애도 있고, 비누가 그 집에 굉장히 많이 닿죠. 매일 가서 손을 씻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서움을 이제 너무 많이 타는 애들, 그건 담이 약한 애들도 무서움 많이 탑니다. 그리고 밤에 잘 우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오줌 누는 거, 이것도 전부 다 그 애들이 이 체질적으로 약하거나 그런 문제하고 관련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너무 안 먹는 것도 체질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먹는 것도 체질적인 문제.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많은 문제 행동 중에 체질적인 요소도 많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허약한 애들을 보면 대체로 머리카락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이제 없고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입을 야물지게 이렇게 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다가 이를 간다든가, 걸음이 늦게 걸었다든가, 말이 또래부터 늦게 했다든가 이런 문제, 이런 점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대략 좀 오해 허약한 그런 애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는 주의력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요. 뭐 학교 수업을 하다가 집에 가버리고, 선생님 찾아보면 집에 가 있고, 막. 그리고 과음을 지르고 막 다니고. 저희 한의원도 보면 이제 가늠가다 이제 그런 애들 오면은 치료를 해보면 그게 없어지는데, 한의원에 막 과음을 지르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은 차츰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그런 애들은 주로 허약한 애들이라 보고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보면 여자 6살인데 이 주의력이 결핍돼가지고 좀 산만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좀 정확히 못하고. 근데 이제 이 치료 과정에 있는데 조금씩 증상이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폐증은, 어려서는 잘 모르지만 한 3살 때 보면 이게 또래하고 같이 안 옵니다. 혼자서 뭐 계속 뭐 주전자 물을 부으면 계속 그마 붓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그리고 이게 판단이나 이런 게 보면 느립니다. 그런 애들도 원래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옛날 같으면 그럴 겁니다. 조금 발육이 느리겠지 그렇게 두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전부 다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하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동의보암에 보면은 오지오연 이게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선천적으로 허약한 것을 보하는 약에 녹용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틱이라고
이게 이유 없이 인데 뭐 근육을 실룩실룩 한다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소리도 못 내고. 근데 이것도 좀 원래 허약한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간이 허약해도 올 수 있고 담이 약해도 올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좀 허약한 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목을 가누지 못한다, 말과 거림이 늘다. 이게 전부 다 선천적으로 허약한 애들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허약한 것을 도와주면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짜증내는 거, 아까 요 보면 동의보감 보면 간의 외정은 깨끗이 하고 얼굴이 푸르고 자주 성을 내고 이게 자주 성낸다는 짜증내는 거죠. 그런데 간이 약한 애들이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쓴다든가 체력을 좀 많이 도와주는 약을 쓰면은 저런 점이 개선이 됩니다. 여자 7세가 있습니다. 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이제 집에서는 짜증도 많이 내고 바깥에 가면 이제 다른 집에 화장실을 못 가는 거죠. 그런 애들도 이 지금 그처럼 허약하거나 간이 약하거나 이런 애들도 치료를 하면 개선이 됩니다. 다음에 이 남자 24세인데 제가 왜 24세를 내냐면 체질적인 문제는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짜증을 좀 내는데 이거 좀 치료하는 약 좀 지주라고 제가 치료를 한 경우인데 그 체질을 본 게 그게 변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도 가기 때문에 확실히 체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자기 이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나타나오는 그래서 제가 케이스로 왔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고 많이 효과를 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도 짜증을 많이 낸다 할 때 그냥 짜증 내는구나 그렇게 보지 말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애를 체력을 도와주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한번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음에 무섬을 많이 타는 것도 이제 원래 허약한 애들 그리고 여기 담도 있지만은 콩팥이 약해도 무섬을 많이 틉니다. 그래서 무섬 타는 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몸에서 뭔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한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자 4세인데 평소에 무섬이 많고 손톱을 물뜯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체로 담이 약한 애들 손톱을 잘 물뜯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도가 이렇게 잘 붓고 이런 거죠. 그때는 담을 튼튼하게 하는 그 인숙사이라는 약을 쓰면은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키도 큰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남한테 맞고 오다가 그 뒤는 맞고 안 오는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담이 저 치료를 하면 이게 담이 튼튼해져 이렇게 변하고 오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다음 밤에 오줌 싸는 것. 이제 만 5세가 넘어도 이제 한 달에 2번 싸면 그거는 이제 야뇨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살이 넘었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제 밤에 오줌 싸는 것도, 그 야뇨증을 봅니다. 그래서 그건 대체로 한의학에서는 방광이 약한 경우에 오는데 원래 약한 애들도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게 맞게끔 치료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좀 더 나이가 들면 낫겠지만은 이런 경우에 꼭 치료를 해야 되면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선천허약이나 방광이 약하다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밤에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우는 게 이제 배가 차가지고 오거나 배가 더워도 울고 또 놀래서도 울고 또 입안에 창이 생기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 이전에 우는 애들은 대체로 배에 열이 있어야 웁니다. 12시 이후에는 배가 차서 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게 맞게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있냐면 어머니들은 이제 젖을 먹이면은 젖을 이렇게 쭉 줘야 되는데 젖을 한 5분 지나면 배가 계속 고프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울고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 어머니가 애 밤 젖 줄 때는 젖을 한 10분이나 15분 동안 좀 듬뿍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제 막내를 키우면서 보니까 100일 정도 되니까 젖 먹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다음 젖 먹을 때까지가. 그러니까 100일 정도 지내면 그래도 한 번만 깨면은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뭐 30분 잤다면 젖 양이 작은 거죠. 그리고 잘 안 먹는 거.
위가 약해도 그렇고 원래 약해도 이게 백골이 작다 보면 잘 안 먹겠죠. 그리고 원래 허약하면은 그 빨아든 흡수 능력이 약하니까 잘 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먹는 애들은 이제 이런 게 간혹 한의원 옵니다. 우리 애가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요? 보면 같이 식사도 하고 반찬을 이게 이쁘게 해가지고 주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애가 요리하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는 거죠. 네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렇게 먹는 걸 시키고, 그러면 이제 아빠하고랑 게임을 시키면 게임. 이제 뭐를 먹어야 아빠가 게임은 애들 좋아하니까 아빠가 처음에 져주는 거죠. 반드시 아빠가 먼저 져줘야 됩니다. 져주면 먹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기가 이제 졌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면 아빠가 두 번 져주든가. 그렇게 해가 습관 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애들 먹이를 놀이하고 습관 들일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잘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위장의 기능이 강한 인대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그 한약적으로 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를 절제를 좀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먹을거리가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철에 나는 음식을 고루 먹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주식이 쌀이죠. 이 밥을 꼭 되도록 먹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제가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하는데 아이 중심으로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고 일관성 있게 키우고 칭찬도 잘해주고 배우자를 꼭 배려를 하고 그리고 애들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여유 있게 크고 사실은 그 애를 키우는 거는 저도 큰 애들 키울 때는 저도 뭐 낳아나니까 그냥 크는 줄 알고 키웠죠. 보니까 이제 막내를 키우면서는 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좀 여유롭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잘 모르고 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엄마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많은 정보도 얻고 하지만은 내 간을 세워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애가 튼튼하게 되고 너무 애를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자기 엄마가 뭐냐니까 엄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애를 키우죠. 학교 가면 성적이 많이 나와야 되고 애 위주가 아니고 한참 있다 보면 엄마 위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애 위주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보고 그렇게 하면은 애가 튼튼한 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이 소아에 관한 그 양육에 관한 책들은 소아 문제는 전부 다 엄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엄마 문제도 아니지만 엄마가 그마침 책임이 중요하니까 엄마가 잘 대처해야만 튼튼한 애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감사합니다. 지금껏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유전이나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제는 체질과 부모의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다들 아시겠죠? 소중한 우리 아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면 아이들의 체질과 건강 상태부터 체크하시는 게 현명한 부모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TV 동의보감 건강이 보인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ast judgment, it's intended for the glory